네,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이 4.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고가는 5%를 넘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한 가지는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그랬죠. 앞에 좋을 부분이 필요하다. 즉,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에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는 어떻게 된다? 앞에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수주를 합니다. 그럼 쭉 가서 인도 시기가 있어요. 인도 시기가 긴 건 5년까지도 걸리는데 대부분의 결제 자금이 인도 시기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흑자로 돌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주 물량까지 어떻게 된다? 모두 다 흑자로 돌려서 세우고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적자 관련된 문제점이 모두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올 중반에 있었던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이제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렇죠? 요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감 4년치 넘겼다. 그렇죠? 보통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3년치가 가득 찼다. 그렇죠? 3년치를 기준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3년치 이후에는 선가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지금 신조선가는요. 어디까지 왔냐면 07년, 08년도의 선가도 넘어갔습니다. 신조선가 자체가. 그렇다는 건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 내용도 보면 보세요. 일감 4년치 넘어간다. K조선 해외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즉 해외에 있는 상황은 한국보다 많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인수를 해서 해외에서 바로 건조를 시작한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국내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밑에 내용이 있지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수주랑 4년치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액화천연가스 친환경 선박이라고 했죠. 운반선 두 척을 6,981억 원에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울산 조선소에서 만들어져 28년 2월 선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러면 대략 건조 기간이 5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도크가 이미 가득 찬 상황이라서 이를 감안해서 인도 날짜를 늦춰 수주한 것. 그렇죠? 인도 날짜를 늦추더라도 일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고객사 측에서는 도크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차피 배는 계속 사용을 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데 그 싸다는 기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 싼 가격이라고요. 자, 지금 가격과 올해 초의 가격, 그리고 작년의 가격, 재작년의 가격, 당연히 이 밑에가 더 싸죠. 근데 여기서 1년, 2년, 3년씩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못 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고가를 공략해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죠? 고가에 내가 정확히 못 팔지라도 내가 확인하고 매도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보유하는 기간이라고 해봤자 길어야 2달 안쪽에서 끝나고요. 그렇죠? 대시세 구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10%대 수익은 떨어집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예요. 그래서 맥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맥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돌파하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돌파하는 구간을 노렸을 때 대장주에 대한 파악은 신고가를 가장 먼저 간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오션. 자, 그쵸? 이런 식의 등락을 보이잖아요. 그쵸? 자, 먼저 신고가를 도달한 게 뭡니까? 하나오션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다 비슷하게 갔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모멘텀을 찾는 거예요. 호재. 그쵸? 어떤 쪽에서 실적이 먼저 전환이 될까? 그러고서 구분을 지어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종목들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 자, 보세요. 그쵸?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돌려 세우니까, 그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6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전환돼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그쵸?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횡보 구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9,500원대에
가격 탈환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사이클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은요 3년 정도를 지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안에 다 끝내고 나와야 되고 한 번 매매했을 때 최종 보유 기간은 3개월 안쪽으로 끊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먼저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계속 좋다고 가격 추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했으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수익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쭉 올라간다고 쳤을 때 9,500원대에서 조정 들어옵니다. 이 조정 구간에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왜? 한 30% 정도 수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고가에서 뭐 한 2%, 3% 정도, 그렇죠? 또는 뭐 5%, 많게는 한 10%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혹시라도 이런 그쵸, 요런 조정이 들어왔을 때 편하게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좋아질 만한 거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 그 중에 대장은 삼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플랜트 쪽도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환치는요 굉장히 빨리 나올 겁니다.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잘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만들어 가라.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배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주 안에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는 자, 여기 제가 계속해서 이 소통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는요 지금 연일 대박이 터지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죠. 조선, 그렇죠? 게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약. 자, 요 네 가지의 섹터 내년 1월까지 초강세를 보일 수 있다. 지금 반도체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반도체뿐입니까? 게임도 제약도 쉬고 있지만 11월 달 들어서 강세 구간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뿐입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진짜 어렵게 보실 거 없고요. 일단 오늘 이 시가 매매가 된 거,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간 거 뭐 한 4에서 5% 정도 이 단타 수익을 보고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죠? 급등한 종목의 고가 변동성 원래 크다. 보유자분들을 보유하되 11만 이하에서 매수 환경을 만들어 놔라. 그렇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변동폭이 아직도 큽니다. 근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계속 이야기를 드렸다고요. 계속. 자, 어저께 반도체 급등할 때도 AD 테크놀로지 계속 수익을 보고 있었고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세요. 자, 11월 23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남은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2차 전지의 상대적 평가치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에는 제 가치를 찾아가는데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막 실적을 먼저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을 내가 이해했을 때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만. 자, AD 테크놀로지 오늘 보합권에 등락 중인데 이틀 동안 15%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매수가 이 지점에 들어갔어요. 이 지점에서 26,000원 전후에서. 그쵸? 이게 지난 목요일 날 들어갔다고요. 자, AD 테크놀로지 그쵸? 26,000원대. 반도체 종목 중에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쵸? 이런 종목들을 내가 사전에 선점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가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자꾸만 고가에 물리고 손절만 계속한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세요. 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신고가 매매만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주도주만 공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익이 터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 수익 포함해서 스윙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성공을 했을 때는 3개월 터울로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전 장기 투자 3개월을 본다는 거고 3개월 이상 종목을 보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자, AD 테크놀로지, 그쵸? 그리고 지금 공략 예정 중에 있는 건 리노 공업입니다. 당연히 삼성중공업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 삼성중공업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수 종목 보유, 매수 모두 가능하다. 7,900원에. 그렇죠? 요 내용 잊지 마시고요. 자, 정말 힘들다,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소통방 입장은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공개를 제가 하고요. 하지만 딱 1000명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딱 기억하세요. 삼성중공업 아직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 1월 안에 정말 한 40에서 50% 정도, 그쵸? 특히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조정 끝마치고 나서, 그쵸? 조정 끝마치고 나면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진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